자, 그러면은 이동근 부장님과 함께 2월 10일 시장 이렇게 대비하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3시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이제 탄력을 확 줄이면서 결국은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좀 박스권 횡보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어떨까요? 저는 뭐 오늘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결국 네.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네. 조금 약간 관망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오늘도 좀 지루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게 것 같아요. 어제 개장 때 네. 깜짝 소식으로 이제 탄력을 좀 불어 넣어줬던 이슈네요. 그렇죠. 네. 어제 사실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네.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10억 달러의 자금, 이게 뭐 명목상으로는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을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게 굉장히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을 돌파했죠. 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슬라의 움직임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타링크 사업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그 인공위성 사업이에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뭔가 그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송출을 하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제 위성 인터넷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사용자 수가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이제 그 인터넷 속도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보강이 된다면은 상당히, 그리고 이제 결국 테슬라가 처음에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 이러한 뭐 인공위성, 그러니까 이런 그 인터넷망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이런 타겟을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화가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링크 사업을 하면서 테슬라가 향후에 앞에서 우리가 플랫폼 얘기를 했지만은 네. 테슬라도 지금 플랫폼 쪽으로의 어떤 진출을 이제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플랫폼에서의 어떤 연결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의 역할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디지털 자산 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이런 쪽에 좀 맡기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첨단을 좋아하고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향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앞으로 결국은 이런 비트코인을 하나의 그 화폐로서의 기능, 매일 가치로서의 플랫폼이라고 기능. 하면은 그럼 거래소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래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이런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네. 또는 이제 뭐 네이버, 우리 카카오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향후에는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결제 수단이라든가 또는 이제 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가상화폐를 뭔가 이제 좀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 더 나가서 이제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거래소라든가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분위기가 점점 각국 중앙은행들도 오히려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좀 이제 인정하려는,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병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떤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순기능화하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그렇죠. 않았다면 이런 논의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갑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팬덤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네. 써요. 뭐 게임스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레딧이라는 어떤 이러한 그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의 어떤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거 주식 사자 이래가지고 이제 게임스탑이 급등을 하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나의 어떤 연예인,
어떤 이런 그 셀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주가가 급등을 하고 뭐 비트코인 사니까 비트코인 오르고 뭐 이런 식의 BTS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이 빅히트라는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 BTS의 팬덤의 어떤 상당히 기인하는 측면이 커요. 분명히 네.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미들이 뭐 주가를 끌어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경제를 좀 주체적으로 이제 경제를 이끄는 어떤 이런 팬덤 현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나 또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플랫폼과 연관이 되면서 향후에는 어떤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들이 이런 플랫폼의 주요 결제 수단이라든가 하나의 도구로 네. 사용될 가능성이 좀 좀 커지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이제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테마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래소 관련주라든가 네. 또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지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어떤 테마성으로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의 테마의 현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트렌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갈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가 부른 경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당초 이 백신 접종을 예상했던 시기보다 약간 빨라지면서 이제 여름쯤이면 그래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의 좀 종식을 위해서는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특정 집단의 한 최소 7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집단 면역의 형성이 좀 필수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예, 이스라엘이 그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아요. 전체 인구 중에서 한 40% 정도가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까지 완료한 인구 퍼센티지가 한 2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빠르면은 지금 접종률이라면은 한 3월이면은 전 국민이 맞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어떤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3월까지 만약에 다 맞는다면은 그리고 나서 집단 면역이 언제쯤 형성이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좀 세계가 이 부분을 주시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뭐 초기에는 좀 이제 접종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접종의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만 명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뭔가 이제 눈에 띄는 이러한 좀 이제 그 확진자 수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IMF나 이런 데서도 이제 좀 빠르면은 이 여름병 뭐 좀 이제 그 집단 면역 형성 가능하면서 2분기부터는 경기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이죠.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뭔가 경제가 재개가 되고 결국 이런 그 경제 활동 정상화로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경기민감주들. 네. 저희 경기민감주들의 움직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저는 뭐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은 지금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와 더불어서 뭐 호텔 관련주라든가 뭐 레저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또 이제 소비재 이런 네. 쪽도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결국 이런 부분들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도 이제 명절 끝나면은 아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신을 빨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단 면역이 어느 시기부터 형성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러한 그 네. 경제 활동의 정상화에 굉장한 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제 키워드는 부양책과 경기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정상화. 그래서 백신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번 달부터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름 빠르면 여름 그리고 이후 하반기쯤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이제 경제 정상화가 현실화되면서 이 부분이 또 경제 활동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가 그럼 먼저 가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호텔 레저 또 소비재 업종으로 뭐 보시는 비슷하게 거예요?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경기민감 뭐
일단 주가 자체는 워낙 좀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정말 경제 정상화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지만 네. 주가라는 거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네요. 자,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에서 어떻게 선방을 해줄지 잠시 후에 개장 상황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두 번째 키워드, 백신 접종 확대가 부른 경제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비하라 두 가지 키워드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번 순서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 이제 전일장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오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잠시 후부터는 김정현 앵커가 진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영 아나운서와 실시간 검색어 알아보시죠. 네, 오늘 개장 중계는 저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최혜마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개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8시 52분 지나고 있고요. 자, 어제도 좀 시장이 지루했어요. 보합권에서 움직였고 현재 구간도 보합에서 시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설 연휴 바로 직전이니까 거래량은 많이 안 터지겠죠? 뭐 우리는 이를 알고 있으니까 부장님,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네. 호가 상황을 보더라도 어제와 좀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바로 전날이라는 점도 좀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지루했어요. 네. 어제도 미국 시장 6거래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또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지배를 하는 이런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제 장 종료 후에 이제 재료가 나왔던 그 러시아 백신 관련해 가지고 뭐 이수 앱지스라든가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뭐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초가부터 좀 강하게 출발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네. 특히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 시장을 크게 지배를 했고 어제까지 좀 여진을 남겨놨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독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아직까지 시장에서 사그라졌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차별화가 됐어요. 기아차는 좀 빠지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반등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은 뭐 일단 상승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제가 옵션 만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옵션 만기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금융투자 쪽에서의 어떤 매도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유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수급 이야기를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를 눈여겨보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봐야 될 건 외국인이다. 왜냐, 지금 계속 코스피가 오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이 그럼 무엇을 사는지 봤더니 BIG를 많이 샀습니다. 뭐 배터리주들 많이 샀고 그리고 인터넷 게임주들 샀는데 이들 종목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같이 사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만 정말 공교롭게도 코스피가 상승한 날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 네. 코스피가 하락을 한 날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어제 장 중반까지 지수가 올랐잖아요. 외국인 순매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았으면서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지난 한 1월 중순 이후부터는 100%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이러한 수급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이 그만큼 지금 외국인이 어떤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는 거고요. 뭐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기관은 지금 이제 연기금은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제 비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고 어제까지 32거래일 매도 우위거든요. 뭐 이거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다릅니다. 이게 어떤 선물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주요 메이저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그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 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고 네. 외국인의 그만큼 수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은 외국인이 뭘 사느냐. 그러니까 뭐 순매도를 하더라도 분명히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업종이 있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결국 플랫폼 관련주들 또 이제 그 이체전지 관련주들 뭐 인터넷 이런 쪽에
이쪽에 좀 매수세가 집중이 되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쪽이 그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이러한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또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에 역시 이제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외국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설사 네. 그렇다면 팔지만은 종목에서 뭘 사느냐, 업종에서 뭘 사느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은 최근에 금융주, 은행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도 역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좀 카카오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호평 일색입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여기에 다가오는 뭐 카카오페이 이런 금융 부분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야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선전이 최근에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주가의 흐름들이 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죠. 최근에 네. 네이버가 좀 더 강했어요. 카카오가 한동안 강하다가 맞아요. 네이버가 최근에는 좀 더 강했었고. 네. 근데 뭐 저는 두 종목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톡비즈 부분의 고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카카오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제 씨를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이걸 걷어들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하나씩 걷어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사업에 진출해 있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이런 그 수익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시기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톡비즈 같은 경우는 매출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올해도 수익성도 굉장히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모빌리티라든가 페이 같은 이런 신사업이 이제는 거의 뭐 손익분기점을 넘는 이러한 상황까지 뭐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하자면은 카카오 전체로 봐서도 이제는 뭔가 수익성, 그러니까 단순히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수익성도 같이 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카카오 올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자회사들의 상장이에요. 뭐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상장 스케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단순히 이제 이런 그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에 대한 이런 평가들도 향후에는 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럴 때 한번 또 카카오가 좀 못 가고 있을 때 네. 카카오를 한번 또 관심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인터넷 업종 좋게 보신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쌍두마차인 네이버, 카카오를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최근 네이버의 선전 신고가 행렬이 나타났으니까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카카오, 이 카카오를 공략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오늘장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장 동시효과 함께 하셨고요. 바로 오늘장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